자,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뭐를 합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걸, 에?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자에게는 의미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남자에게는 가치 추구가 되면서 무한 책임 개념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아도 이게 만들어지게 되거든.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 그렇게 가다가 뭐를 했어요, 여기서? 외도, 즉, 뭐가 만들어집니까? 관계 중독이 만들어졌어요. 관계 중독. 관계 중독이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아직은 여기가 뭐예요? 아직은 집이, 가정이라는 데가 관계 중독이 멈출 수 있는 곳이에요. 아직은. 관계 중독이 멈출 수 있는 곳이거든. 그런데 이제 와이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외도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막 계속 이제 하고 따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죽겠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유발이 돼요. 그래도 못 벗어나요. 어떻게든 안 벗어나. 집 뛰쳐나가도요. 이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집 뛰쳐나가도 이혼은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요. 못 버티면 자꾸 도망나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적반하장으로 막 나가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왜? 워낙 강력한 왜? 멈춰있는 유일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입으로는 참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못 견디니까 이혼하자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예요.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이혼하자 그래. 어떤 사람은 강력한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걸 아예 초장해. 그래서 말 나올 때마다 이혼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혼으로 막 몰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 못 견뎌가지고 진짜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를 합니까? 우연히 와이프가 이혼하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은 이제 이혼으로 갑니다. 이혼. 와이프도 보니까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다 그냥 확 이혼을 해버렸어요. 자, 이혼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트레스가 강력한 스트레스잖아요. 거기에 심리장애잖아요. 관계 중독이 심리장애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살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을 딱 하게 되면은 남편은 이제 살아있는, 말 그대로 관계 중독이 더 강화돼요. 관계 중독이 중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중증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내는 치료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외상 트라우마를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더 커져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혼이 됐어. 근데 이 남편들이 뭐가 만들냐면 이제는 이혼 딱 법적인 거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한테 전 남편, 전 아내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처음에는. 왜? 연락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까먹어요. 또 워낙 잘 까먹어요. 왜? 강력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더니 바깥에 나가니까 일상이 스트레스야. 근데 이제 여자도 잘 안 만나주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깐죽깐죽거려요. 여기를. 기웃기웃거리기 시작을 해요. 왜? 이 안에 이 커져 있는 외상 트라우마가 전처에 커져 있는 외상 트라우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뭔 얘기예요? 와이프가 아니에요. 뭘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뭘 가냐면 이 사람이 이 대상으로 해서 드디어 뭔 작업을 들어가요? 상간녀 작업이 들어가요. 상간녀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뭘 합니까? 나도 내가 옛날에 진짜 너한테 뭐 이랬는데 뭐 해서 또 애들이랑도 진짜 잘 놀아주고 집에 와서도 뭐 그거 뭐 하는 작업인 줄 알아요?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밥 한 끼 먹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못해요. 만나자 안 만나지 와이프는 이게 얼마나 어떻게 이혼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러지 말고 진짜 애들 문제. 그래서 이제 애들 문제 뭐 해가지고 이제 차 한 잔 마셔. 수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밥 먹어요. 그 다음에 술 먹어요. 그래야 제정신 못 차리고 이제 얼떨결에가. 이게 상간녀 만드는 작업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거를 이 여자한테 써요. 이미. 그런데 가보이 이런 것도 옛날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그러면서 마치 그러니까 상간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관심 중독이 되는 거야. 이때 바로 아내에게 관심 중독이 발생을 해요. 관심 중독으로. 여기는 반응 중독이죠. 여기는 관심 중독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외상 트라우마가 작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왜? 끝내놨으니까. 그 대신 이게 작용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관심 중독이 돼버렸잖아요. 이 크기만큼 관심 중독이 됐어요. 야, 그러다 보는데 이 새끼가 어느 날은 차 마시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생략돼 버리는 거야. 왜? 마치 옛날에 와이프 대하듯이 이제 막 와이프를 대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 뭐가 나와요? 여자에게 상처가 작용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뭘 가냐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뭘 가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걸 안 해요. 재밌는 거를.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주잖아요. 근데 피할 데도 없어. 왜냐면 이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할 데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혼을 하는 순간 뭐가 만드냐면 아내가 바로 상간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응 중독과 그 다음에 아내에게 관심 중독이 형성되면서 궁극에는 뭘 가게 되냐면 둘이 파괴되는 길로 가게 돼요. 파괴돼. 그래서 재결합이 위험한 이유는 아내는 이거를 치료해 놔야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이 남자가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업을 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런 남자들이 제일 먼저 전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틈만 주면요. 집에 자고 가려고 그래요. 틈만 주면 자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상간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 남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근데 들이대는데 옛날에 친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내가 조금 괜찮았던 내 옆에 짝꿍이라 해서 내 옆에서 재우지 않잖아. 내가 옛날에 사귄 남자라고 해가지고 내 옆에다 내 아이들 보는 데서 재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이라고 그거를 해요. 그게 상간녀가 되는 길이에요. 그들은 계속 그거를 자극시키거든요.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 손으로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혼을 할 때 최소한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편이 나를 대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던 그거 관심 없어요. 이제 지 필요할 때는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이상한 일이, 그래서 재결합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심리 상태예요. 내가 반응 중독으로 잘못하면 관심 중독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